자, 조국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를 구하려고 하는 건지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 유시민 정말 요즘 별의별 희한한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데 궤변입니다. 예, 자 벌벌 떨고 있는 유시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국을 비호하면서 터무니없는 논리로 혓바닥을 놀려대며 요소를 늘어놓고 있는 망언제조기 이 유시민이가 윤석열 검찰이 두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유시민의 내심은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할지도 모르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참으로 무서운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은 지난 16일 노무현 재단이 개최한 대구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이 두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방청객에 검찰이 두렵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시민이 우리 모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층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요, 검찰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요, 권력형 비위를 저지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수사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유시민이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어서 유시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조국을 미호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조국 일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털어도 저에게는 차명 계좌도 나오지 않고 저에게는 공문서 위조 혐의도 나오지 않고 저에게는 권력형 비리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조국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로 인해서 유시민의 궤변은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검찰의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을 유시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황새식 공소장이라는 망언을 일삼았는데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을 보면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촉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가리가 찢어집니다. 지금 유시민이 하는 짓이 딱 그 꼴입니다. 이러한 유시민의 궤변에 대해서 우리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 본인 계정의 SNS를 통해서 헛소리와 궤변으로 조국과 문재인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유시민의 저러한 발언은 헛소리고 궤변이라는 겁니다. 김근식 교수는 유시민에 대해서 말 그대로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이가 정경심 공소장을 여기저기 찔러보자는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유시민의 주장이야말로 되든 안 되든 내뱉고 보자는 황새식 주장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컴퓨터 반출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조작을 막기 위한 증거 보존이라고 하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게 언론인으로서 취재하였다고 하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지명 전에 조국을 내사했다고 하고 검찰과 KBS가 내통하고 있다고 하고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되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라고 하고 검찰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주도한 검란 쿠데타라고 하고 윤석열이 속고 있다는 등 그가 내뱉은 조국 수호와 검찰 비판은 전혀 하나도 사실로 확인된 게 없을 정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실제로 유시민이가 내뱉은 발언들입니다. 이어서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쩌다 하나 걸리는 황새식 주장에도 못 미치는 아예 황새만도 못한 거짓말 주장에 가깝다며 관련자가 대부분 이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된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어 그것도 결백하다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밀 출두했다며 양형을 줄이고 부인 정경심과 엮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묵비권을 쓴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유시민에 대해서는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닌 이미 훅 가버린 것 같다. 즉
지금 유시민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촉새처럼 거짓말만 하는 유시민의 입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사실 유시민이 이러는 이유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유가 궁금해요. 저도 유시민이 왜 이렇게 정말 자기 얼굴 깎아먹으면서 저럴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 예, 그 발언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증권가에서는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신라젠 이 문재인 정권의 광범위한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시민과 신라젠, 문재인 정권의 유착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증권가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난 9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 이 사람이 대법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드 방식으로 3만여 명에게 무려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게 유사수진행위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징역 12년입니다. 게다가 3만여 명에게 7천억 원이라 정말 대형 경제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과 이 유시민이가 매우 돈독한 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지난 2014년 신라젠의 전환사채와 우선주 등에 투자해서 상장 전에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과 돈독한 친분을 지니고 있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 대표는 유시민 이외에도 지금 친여 성향 정치인들과 매우 친분이 있는 것을 과시를 해왔는데요. 예. 실제로 이 유시민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이철과 함께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신라젠의 기술설명회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 보건복지부 그렇죠. 장관이 참석을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렇죠. 저 사업의 발전성 비전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지난 10월 8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직원 강연에 친여권 인사들이 참석한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철이 나와서 하는 짓에 유력 정치인들이 다 나와서 세레모니를 했다며 이 사진에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착실장을 했던 김수현이도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했던 똥아저씨 변양균이도 나오고 심지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여기에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이철 대표와 이 친여권 인사들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며 무언가 그 배후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려 예. 7천억 원의 돈이 굴러가는 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신라젠 이야기하면서 부산대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산대 관계자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많이 부산대 했죠.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지방의대 출신으로 최초로 대통령 주치의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대왕 교수. 예. 이 강대왕 교수 제가 이어서 보도를 해드리겠지만요. 네. 의료계 쪽은 참 잘 알아요. 이 강대왕 교수가요. 신라젠 창업의 핵심 역할을 했고 신라젠 주식 3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꼬여있네. 이야,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증권 관련 사건은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지요. 네.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조국 펀드 관련 수사를 위해서 특수부로 차출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조국 펀드 코링크 PE와 신라젠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로고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오늘 박한석 기자가 정말 열심히 그렇기 취재를 때문에 네.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정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본인에게 직보하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시민이 참여했다. 정권도 뭔가 참여할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죠. 유시민도 의혹이니까. 예,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난리칠 만한 이유가 또 생긴 거네요. 예. 정말 완전히. 신라젠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잖아요. 그거는 대박이지. 야. 예. 신라젠이요.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만 몇천 원 정도에 상장을 해갖고요. 최고가 15만 원까지 와. 1000% 이상 뛰었던 주식이 바로 이 신라젠인데요. 신라젠이 미국 임상실험에 실패하면서 그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해서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만 몇천 원대더라고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신라젠 간부들은요, 그 주식이 10만 원일 때 다 팔았답니다. 아, 그래요? 털고 나와버린 거예요. 쟤는 잘 알지. 개미들만 작살이 났는데, 이 신라전 사건 때문에 한강 수온에 상관없이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간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주식 갤러들의 일반 의견이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도를 거의 해드리겠습니다. 바다 이야기급이네. 파면. 그렇죠. 예.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를 포착하여서 부산 본사, 또 부산에 본사가 있어. 문재인 정권의 비의혹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산으로 압축됩니다. 부산 출신 인사들이 핵심이에요, 항상. 조국 그렇지요, 문재인 그렇지요. 예. 그 외에 기타 등등등 오거돈도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겠지만, 아무튼 윤석열 검찰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정말 권력형 비리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부당이득 혐의를 포착해서 부산 본사와 서울 여의도 서울지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이후부터 유시민이 이상한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신라젠은 상장 이후 13,500원으로 시작해서 한때 2017년 11월이죠. 장중 최고인 15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암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간암치료제 팩사백에 미국 임상실험 3상 중단 권고로 인해 폭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신라젠의 창업주와 임원들이 일제히 주가 10만원 선에서 주식을 처분했고, 이게 수천억 원대 규모라는 것이 드러나며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한 문재인의 주치인 부산대의 강대강 교수가 신라젠 창업에 관여했으며 주식 3만 주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권과의 유착 의혹은 더욱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오늘 박한석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했는데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이거 계속 우리가 앞으로 취재를 해서 업데이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신라젠 관련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취재를 해서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속여가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혹에 바로 이 신라젠이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신라젠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꾸준히 취재를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한 사실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수호성님, 예, 이런 말씀하세요. 신라젠, 비트코인, 태양광, 부산저축은행, 마린시티, 이거 다 파내야 된다. 예. 이거 철저히 파야 된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정권이 비트코인도 해먹었죠. 예. 이 주식 관련 있죠. 태양광. 예, 태양광, 부산저축은행. 이거 문재인하고도 연관돼 있는 얘기니까. 이거 뭐, 신라젠은요, 완결판이네, 여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 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조국 펀드 관련 수사를 위해 특수부로 차출된 것을 두고 조국 펀드와 신라젠 사건 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합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도 펀드 관련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은 많아요. 예. 그런데 굳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를 차출을 했다? 그 이야기는 조국 펀드 코링크 PE와도 이 신라젠이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가 조국이 아니라 유시민처럼 보여요. 그 직함이 좋잖아요. 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예,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요. 조직을 갖고 있어, 조직을. 문재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유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은 미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 마담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압박의 상징이지만은 뒤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유시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진중권도 유시민에 대해서 폭로했는데 갑자기 또 진중권이 그 말이 그게 아니다. 또 뭐 가짜 뉴스다 또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동아일보가 가짜 뉴스를 했을까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 밝혀놔야 힘이 되겠지만은 엄청난 사람이야. 유시민이 지금 가장 힘이 센 게 아닐까. 다음 대권 후보야, 유시민이.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다 하는데 작살내고 있네. 근데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 아이, 받아들여지진 좋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좋지. 좋죠. 예. 아니, 그런데요. 안될 거야.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